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나와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도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한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란 무엇일까? 라는 거지. 코일이랑 자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할 때 코일과 자석이 존재를 해. 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움직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장이 변화되는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자기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장이 변하면은 뭐가? 전류가 흐른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때 이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코일하고 자석이 있을 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움직이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움직일 때 뭐가 변해?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 두 번째, 유도전류라고 해서 용어 정리를 할 거야. 여기서 얘기했대.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되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 얘를 유도전류라고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가 유도전류다라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세기부터 볼 거야. 유도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가 세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거야. 우리 코일하고 자석이 있고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얘기했다. 그치?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이야. 세기가 크면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이 원인인데, 얘가 원인이야.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이 원인인데, 자기장의 변화가 크려면은 뭐가 변해야 되는가를 봐야 돼. 그치? 어떻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는가라고 봐야 돼.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클 거다라는 거고요.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거. 자, 이 법칙이 이렇게 되는, 얘네들이 증가할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서,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여기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원래 패러데이 법칙이 이 정도까지만 해서 나오는데, 학교에 따라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식까지 정리를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거는 따로 봐두면 되고요. 물리원에서 배우는 건데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봐두면 돼. 자, 유도전류의 방향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방향 나와 있는데, 이 방향은 자기장이 변화인데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이야. 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서로 청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장이 발생되도록 전류가 생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어.
일단 원통을 하나 그릴 거고요. 책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감겨 있어요. 그리고 G라고 하는 것이 검육에야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B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뭘 할 거냐면은 여기 하나 더 그릴게. 하나 더 그려서 똑같은 거를 하나 더 그려서 방향 두 개를 볼게요. 검유계랑 이 부분 A, 이 부분 B 이렇게 해서 볼 거야. 자, N극을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N극을 멀리 할 때랑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야. N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자, N극을 가까이 한다라는 얘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럼 N극이 다가오는데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에 N극이 만들어져야 되지. 우리 이거 했잖아. 코일에서 중학교 때 했던 거 잘 기억해? 코일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N극의 방향이었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어. 그러면은 N극이 다가오니까 밀어내줘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N극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둔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 이렇게 회전한다. 그치? 감싸지는 방향이 누구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B에서 검유계를 거치고 그리고 A로 이동하는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 N극이 멀어진대. 멀어지면 멀어지지 마 해야 되잖아.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S극이어야지 N극이 멀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 그럼 반대쪽이 무슨 극이야? N극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해주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그래서 A에서 검유계를 지나서 B 방향으로 흐르더라 라는 거. B 방향으로 흐르더라. 자, N극이 가까이 올 때 멀리 올 때고요. 그러면 당연히 N극 대신에 S극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도 바뀌겠죠. A, 검유계, B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 이 N극 멀리하는 거 대신에 S극을 멀리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B, 검유계 A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요런 것들 알아두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되는 것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유도 전류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볼 거냐면 전자기 유도의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이용 볼 건데요. 어디에 사용돼? 발전기에도 사용이 되고요. 얘는 움직이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에 의해서 뭔가 작동하는 기구들이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라든가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무선 충전기,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 도난 방지 장치, 교통카드, 하이패스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알면 되고요. 자, 이제 나중에 발전기를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이 발전기에 대해서 좀 더 할 거고요. 어떻게든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는 장치들을 전자기 유도에 이용이다 라고 알면 돼.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중학교 때 했던 것들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영구자석이라는 거 하나 봤었다, 그지? 영구자석. 그냥 막대 자석이야. 영구자석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잘라서 이 부분이 무슨 빨간색 부분이니까 N극 이렇게 둘게. 이 부분이 N극, 그리고 이 부분 파란색 부분으로 색칠하고 무슨 극? 그치, S극.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돼? N극에서 빠져나오고요.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 했었지. 그쵸?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N극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더라 라는 거. 반대도 이렇게 그릴게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이때 이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랑 같다? 나침반 N극의 방향이랑 같더라. 나침반을 이렇게 두면은요, 이쪽 방향이 무슨 극? N극이다 라는 거지. 그럼 나침반을 여기에 두면은요, 나침반 N극이 어디로 향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할 거다 라는 거지. 나침반을 여기에 두면은 나침반의 바늘 N극의 방향이 S극 쪽으로 이렇게 향할 거다 라는 거지. 요런 것들 알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촘촘할수록 자석의 세기가 어떻다? 세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자, 얘가 막대 자석에서의 자기장, 자기력선을 알아봤고요. 우리 코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우리 코일 옆으로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입체로 그려야 되니까 원통을 하나 그려서 볼게. 원통을 이렇게 그릴게요. 가상의 원통이야. 가상의 원통이고요. 여기에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감겨져 있어.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 어떻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래서 감싸쥐었어.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 방향일 거잖아요. 그쵸? 이 방향이야. 그치? 맞아요? 전류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싸쥐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 반대쪽이 S극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N극에서는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형태, S극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오게 되겠죠.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안쪽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연결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 그치? 그래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 내부에서는 S에서 N극 쪽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자기력선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알면 돼. 마찬가지 나침반 N극의 방향, 막대 자석에서의 나침반의 N극의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코일이랑 자석이 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더라. 얘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때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고,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